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얄궂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미국의 천재들이 모여 만들었지만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도 두 손을 들고 포기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넌더리를 내며 내다버린 이 만년 적자 고철 덩어리를 불과 5년 전 우리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1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덜컥 주워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멍청하고 쓸모없어 보이던 회사의 몸값이 무려 150배가 폭등하며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돈 복사기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어야 할 바로 이 웅장한 대박의 순간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하고 처참한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이 기적의 로봇 아틀라스를 뼛속부터 만들어낸 최고 기술 책임자 아론 손더스와 무려 30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최고 경영자, 그리고 로봇의 두뇌를 만든 연구 총괄까지 150조 원짜리 회사의 심장과 두뇌 역할을 하던 핵심 천재 3명이 2026년 최근 약속이나 한 듯이 회사를 모조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틀라스의 아버지라 불리던 기술자는 짐을 싸서 경쟁사인 구글 딥마인드로 도망치듯 가버렸고 언론들은 150조 원짜리 거대한 로봇의 뇌가 텅 비어버렸다며 현대차가 거대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천재들이 떠난 이 처참한 빈자리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뼈 때리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껍데기뿐인 텔레비전 뉴스에 속지 않고 다가올 2026년 하반기 나스닥 상장을 둘러싼 현대차의 소름 돋는 음모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아가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이 쇳가루를 마시며 닦아놓은 낡은 제조업 공장의 일자리 지형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어떻게 완벽하게 붕괴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이 거대한 로봇 혁명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잃지 않고 불려나가야 할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자본주의의 생존 지도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보던 공중에서 백덤블링을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기괴한 로봇을 만든 곳,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똑똑한 바보들의 멍청한 비극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대 엘리트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로봇을 만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어올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제주를 넘고 공중제비를 돌아도 그것을 수억 원을 주고 사서 공장에 투입할 바보 같은 기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저 대중들의 박수나 받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멍청한 장난감 연구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현대차에 인수된 이후에도 100원을 벌기 위해 400원을 허공에 태워버리며 무려 1조 원이 넘는 끔찍한 적자를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최근 현대차의 품에서 깨어난 신형 아틀라스 로봇이 외부의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무거운 쇳덩어리 엔진을 척척 조립하는 완벽한 자율 노동 로봇으로 진화하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불평불만도 없고 월급도 필요 없으며 파업조차 하지 않는 24시간 무한 체력의 완벽한 노예가 등장하자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이 회사의 가치를 150조 원으로 널뛰기 계산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150조 원짜리 금고문이 열리기 직전 현대자동차의 최고위층 수뇌부들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연구실에 앉아 30년 동안
예술작품이나 만들며 낭만을 씹어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천재 너드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리고 원가를 쥐어짜고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돈 관리의 달인, 즉 최고 재무 책임자를 회사의 수장 자리에 강제로 앉혀버린 것입니다. 천재들이 회사를 제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수만 대의 로봇을 분량 없이 찍어내어 전 세계에 팔아치워야 하는 무자비한 대량 생산의 시간표 앞에서 쓸모없어진 낭만주의자들이 완벽하게 숙청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구글의 똑똑한 머리로도 못하고 소프트뱅크의 막대한 돈으로도 해내지 못했던 그 불가능의 영역을 수십 년 동안 거친 쇳덩어리를 오차없이 찍어내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특유의 독한 제조업 DNA가 완벽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현대차는 왜 이렇게까지 피 튀기는 물갈이를 하며 당장 눈앞에 닥친 나스닥 상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껍데기 뒤에는 소프트뱅크가 걸어놓은 수천억 원짜리 시한폭탄과 현대차 그룹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정의선 회장의 5조 원짜리 거대한 음모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영상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두 발로 성큼성큼 뛰어가며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고 공중에서 완벽한 자세로 백덤블링을 하며 착지하는 로봇의 모습은 마치 공상 과학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들이 올린 영상은 수천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뼈아프고 기가 막힌 자본주의의 역설은 바로 이 화려한 박수갈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똑똑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정작 이 회사의 금고안은 처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빚더미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가장 똑똑한 바보들이 벌인 30년간의 우스꽝스러운 돈잔치였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MIT 공대의 지하실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오직 로봇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미친 듯이 집착하는 전형적인 낭만주의자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쾌적한 샌프란시스코의 연구실에 앉아 어떻게 하면 로봇이 사람보다 더 우아하게 춤을 출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이 완벽한 예술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 비싼 고철덩어리를 사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투입할 바보 같은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100원을 벌기 위해 400원을 불태워버리는 참으로 멍청하고 기형적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장난감의 잠재력을 탐낸 첫 번째 거대 자본은 바로 천하의 구글이었습니다. 2013년 구글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과 막대한 자금력만 있으면 이 로봇을 세상을 지배할 터미네이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불과 몇 년 만에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키보드로 코드를 짜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쇳덩어리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마찰력과 열기를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똑똑한 머리들조차 로봇의 관절에서 기름이 새고 톱니바퀴가 마모되는 현실의 거친 물리법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구글은 돈만 수천억 원을 까먹은 채 이 고치덩어리를 서둘러 내다버렸습니다. 구글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 두 번째로 냄새를 맡은 곳은 일본의 억만장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자본의 제왕이라 불리던 그는 구글이 못다한 꿈을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로봇을 한두 개 정성껏 조립하는 것과 그것을 수만 개씩 분량 없이 똑같이 찍어내어 단가를 낮추는 대량 생산의 영역은 전혀 다른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회사가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넌더리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과 가장 돈이 많은 거대 자본들이 모두 달라붙었지만 결국 로봇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버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한 가장 찬란한 실패작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 세계가 미쳤다고 조롱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무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고 이 버려진 회사를 덜컥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팔던 촌스러운 한국 기업이 구글과 일본도 포기한 회사를 사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독하고 무자비한 피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연구실에서 우아하게 도면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시뻘건 용광로와 굉음이 울리는 조립 라인에서 수만 개의 쇳덩어리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찍어내는 극한의 대량 생산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연마해온 국가입니다. 10원짜리 원가 하나를 줄이기 위해 밤을 새우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불량률을 0%로 끌어내리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현장을 뒹굴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거친 땀방울이 만들어낸 제조업의 양산 능력은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던 실리콘밸리의 낭만주의자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자 무기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자마자 그들의 낭만적인 연구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아주 살벌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원한 것은 공중제비를 도는 서커스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동차 공장과 물류센터에 투입되어 인간 대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조립을 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해줄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노예 쇳덩어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MIT 출신의 고집스러운 천재 발명가들과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제조기업의 잔인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발명가들은 부품 가격이 얼마가 들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로봇을 만들고 싶어 했고, 현대차는 당장 시장에 내다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는 가성비 좋고 튼튼한 기계를 1000대, 10,000대씩 찍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밥 먹듯이 내면서도 자신들의 예술작품에 취해 있던 샌프란시스코의 낭만주의자들은 불량률과 원가 절감을 들이미는 한국식 대량 생산의 무자비한 채찍질 앞에서 숨이 막혀왔을 것입니다. 결국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잔치가 벌어지기 직전 30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대표와 로봇의 뼈대와 두뇌를 만든 핵심 기술자 3명이 짐을 싸서 회사를 도망치듯 떠나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가 망조가 들어서 기술자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만들던 시대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진짜 돈을 벌어오는 무자비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낡은 과거의 유물들을 완벽하게 숙청해버린 소름 돋는 권력 개편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천재들을 내쫓아버린 그 텅 빈 수장 자리에 현대차는 과연 누구를 앉혔을까요? 평생을 숫자에 파묻혀 원가를 계산하고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돈 관리의 달인, 즉 최고 재무 책임자를 그 자리에 떡하니 앉혀버렸습니다. 연구소의 문을 닫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겠다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살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대체 현대자동차는 무엇이 그토록 다급했길래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천재들을 가차없이 베어내고
돈을 쥐어짜는 재무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1조 원짜리 회사를 150조 원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음모와 자칫하면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그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길래 현대차가 이토록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도 서늘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150조 원이라는 화려한 잭팟이 터진 것 같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로봇 시장을 다 씹어먹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은 절박한 시한폭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이 회사를 사올 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아주 독하고 잔인한 계약서 한 장이 함께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풋옵션이라는 이 권리는 쉽게 말해 일정 기간 안에 이 로봇 회사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 못하면 현대차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가진 지분을 전부 비싼 값에 되사줘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입니다. 선배님들, 이 풋옵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바보라서 이 회사를 우리에게 넘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대박이 터지면 같이 먹고 쪽박을 차면 현대차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겠다는 가장 영악한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상장에 실패한다면 현대차는 가뜩이나 1조 원 넘는 적자를 메우느라 등골이 휘는 마당에 추가로 수천억 원의 생돈을 일본 놈들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현대차가 150조 원이라는 장밋빛 숫자 뒤에서 왜 이토록 서둘러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천재 기술자들을 내쫓고 돈 계산에 밝은 재무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낭만적인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상장 서류를 꾸미고 주식시장에서 150조 원의 몸값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현대차 그룹 전체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역설은 이 1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행방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인 정의선 회장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자신의 사재 2,500억 원을 털어 지분 22.6%를 개인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150조 원의 가치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순간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쥐게 될 돈은 무려 30조 원이 넘는 상상 초월의 거금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완벽한 1인 지배체제를 굳히는 데 필요한 돈이 5조 원 남짓인데 로봇 회사 하나가 그 5조 원짜리 열쇠를 넘어서는 거대한 황금 열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천재 기술자 3인방이 짐을 싸서 나간 그 텅 빈 자리는 정의선 회장의 대업을 완성하고 그룹의 생존을 지켜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전사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화려한 로봇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쩐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게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과거의 낭만을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정예 부대라 불리는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에는 로봇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기업 인수 합병의 달인들, 전략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복잡한 상장 서류를 주무르는 회계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 150조 원의 현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일까요?
우리 한국 시장은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는 장부상의 숫자를 따지지만 미국 나스닥은 꿈의 크기를 봅니다. 적자가 1조 원이 넘어도 앞으로 세상을 바꿀 로봇을 수만 대 찍어낼 수 있다면 100조 원, 200조 원의 가치를 기꺼이 쳐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상장 계획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아틀라스를 당장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 마치 예술작품을 빚듯이 손으로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에 성공하고 돈방석에 앉으려면 이제는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로봇을 1분에 한 대씩 찍어내야 합니다.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을 2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에 연간 3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로봇 전용 공장을 세우는 것. 이것이 현대차가 짊어진 지독한 숙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주목해야 할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2억 원이라는 가격, 비싸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봇 한 대는 인간 노동자 4명의 몫을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해냅니다. 밥을 달라고 떼쓰지도 않고 연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지도 않으며 허리가 아프다고 산재 신청을 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현대차가 3만 대의 로봇을 공장에 까는 순간 산술적으로 9만 명의 인간 노동자가 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150조 원이라는 화려한 기업 가치는 결국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박살난 대가로 쌓아 올린 피해 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전쟁의 판세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는 또 다른 미친 천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들고 현대차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현대차와 정반대입니다. 현대차가 2억 원짜리 명품 로봇을 만들 때 테슬라는 대당 3천만 원이라는 깡통 가격으로 시장을 덮어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능은 아틀라스보다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가격이 7분의 1 수준이라면 전 세계 공장 사장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와의 피 튀기는 단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에 직면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150조 원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현대차는 3조 원을 날린 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재무통을 앉혀 원가를 1원 한 장까지 쥐어짜기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선배님들,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듯이 이제 로봇이 공장을 점령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일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선배님들의 노후 자산을 이 무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지만 자본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길을 선택합니다. 현대차가 준비한 이 150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 또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테슬라의 저가형 로봇 군단을 꺾고 2억 원짜리 프리미엄 로봇으로 전 세계 돈줄을 싹쓸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거대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로봇 패권 전쟁의 숨겨진 지형도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의 기술을 이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50조 원이라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숫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지만
정작 그 거대한 돈잔치의 밑바닥에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생존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편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로봇의 움직임에만 집착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낭만주의자들이 짐을 싸서 쫓겨나듯 나간 그 텅 빈 자리에는 이제 선배님들의 평생 일터를 통째로 집어삼킬 무자비한 철의 군단이 들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토록 다급하게 천재 기술자들을 내치고 돈 계산에 밝은 재무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진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연구실에서 로봇과 춤이나 추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150조 원이라는 신기루 같은 몸값을 진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인간 노동자가 매달려 땀 흘리던 공장 라인을 단 한 명의 불평도 없는 기계들로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똑똑한 로봇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역설적이게도 그 로봇을 만든 인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워버리는 이 비극적인 코미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배님들, 우리가 평생 쇳가루를 마시며 닦아놓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대한 양산 능력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걷고 무거운 엔진을 번쩍 들어올리는 것이 신기해 보이십니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사실 수만 명의 퇴직금과 수조 원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아주 무서운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연간 3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로봇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선배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그 조립 라인에 더 이상 인간의 온기는 필요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의 습격이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준비하는 3천만 원짜리 저가형 로봇 옵티머스와 현대차의 2억 원짜리 명품 로봇 아틀라스가 벌이는 이 전쟁은 전 세계 모든 물건의 가격과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핵폭탄급 사건입니다. 만약 현대차의 이 엄청난 도박이 성공하여 15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으며 묻어두었던 그 낡은 자산들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생산하고 노동의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내 노후를 증명하고 내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로봇이 신기하다며 손뼉을 칠 때가 아닙니다. 이 150조 원짜리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할지, 그리고 그 독점의 열매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주 영악하게 가로챌 방법은 없는지 그 지독하고 냉혹한 생존 전략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큰손들은 이미 주식시장의 껍데기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털어 지분을 확보하고 장제훈 부회장이 직속 부대를 꾸려 나스닥 상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단지 회사의 성장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선배님들은 참으로 순진하신 겁니다. 이것은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다시 쓰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단군 이래 최대의 자본주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실체를 모른 채 그저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남들이 차려놓은 화려한 돈잔치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질을 파고들 시간입니다. 2억 원짜리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 쫙 깔리는 그날, 세상의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그리고 그 로봇들의 관절 하나, 나사 하나를 만드는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어떤 곳이 제2의 삼성전자가 되어 우리에게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안겨줄까요?
테슬라의 저가 공세에 현대차가 무너질지, 아니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프리미엄 로봇 시장을 씹어먹을지, 그 살떨리는 승부의 결과는 이미 2026년 오늘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던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일러주어야 할지, 그 뼈아픈 행동 지침을 이제부터 가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로봇 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찬란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그 운명을 가를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나스닥 상장에 축배를 들기 직전인데, 정작 그 로봇들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현장에서는 피말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3천만 원짜리 보급형 로봇 옵티머스를 들고 나와 시장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 할 때, 현대자동차는 2억 원이라는 독보적인 가격표를 붙인 명품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싸서 망할 거라 비웃었지만, 사실 이 높은 가격표 뒤에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독한 초격차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로봇의 관절이라 불리는 액추에이터, 즉 구동기 전쟁입니다. 로봇 한 대 값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정밀 관절 부품을 누가 더 싸고 완벽하게 찍어내느냐에 따라 150조 원의 잭팟이 진짜 금덩어리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테슬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잡한 부품들을 대량으로 이어붙여 싼 값에 도배하려 하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은 이미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를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튼튼한 로봇 관절을 직접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뇌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근육과 뼈대를 독점하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전율을 느껴야 할 진짜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나 두드리며 로봇의 뇌를 설계할 때 그 뇌의 명령을 받아 실제로 엔진을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는 그 정교한 관절과 뼈대는 결국 대한민국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 사이에서 탄생합니다. 선배님들이 평생 쇳가루를 마시며 연마했던 그 지독한 공정관리와 조립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은 그저 모니터 속에서 춤이나 추는 유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머리만 좋고 몸뚱이는 부실한 서양의 로봇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몸뚱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아틀라스가 전 세계 공장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노후를 뒤흔들 아주 서늘하고 냉혹한 자본의 계산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통해 150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고 정선 회장이 5조 원의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는 그 찬란한 순간, 여러분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으며 묻어두었던 그 낡은 자산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0원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이 무자비한 효율의 시대에 여전히 은행 예금 이자 몇 %의 목을 매거나 아무도 사주지 않을 낡은 아파트 벽지나 새로 바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쓰나미를 조그만 모래성으로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로봇이라는 자본 권력을 소유하여
돈을 복사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고,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의 주인과 파트너가 되는 자들은 상상도 못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왜 핵심 기술자 3인방을 내쫓으면서까지 나스닥 상장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왜 일론 머스크와 피 튀기는 관절 부품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가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로봇 시대의 세금을 누가 징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 1억 원, 2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 있는지, 아니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가치가 폭락할 낡은 산업에 묶여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독한 DNA가 로봇의 심장과 관절을 장악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그 영광의 과실을 함께 따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영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대차의 이 무모해 보이던 1조 원짜리 도박이 어떻게 150조 원의 전설이 되어 우리 손주들의 미래 일자리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깨어있는 시니어들만이 챙겨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열쇠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최종 결론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핵심 인재 3명이 떠났으니 이제 현대차의 로봇 꿈은 끝났다고 혀를 차지만, 사실 그것은 낭만적인 연구소의 시대가 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돈 복사기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가장 완벽한 신호탄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구글도 포기하고 소프트뱅크도 내다버린 그 고철 덩어리를 가져와서 전 세계 공장의 인간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철의 군단을 심어버리겠다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독한 집념이 만들어낸 잔혹한 승전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쇳가루를 마시고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세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역설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그 위대한 조립 라인과 양산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온기를 지워버리고 로봇이라는 자본 권력을 완성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했던 세대가 가장 먼저 로봇에게 일터를 내어주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세상이 변했다고 한탄하며 낡은 예금 통장만 붙잡고 계실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저 원금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실 겁니까? 이제는 당장 그 낡은 껍데기를 박살내고 나와야 합니다.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가 형성되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이 왜 나스닥 상장에 목숨을 걸고 정의선 회장이 왜 사재를 털어 로봇 지분을 확보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주인이 되어 로봇이 벌어다주는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영악한 생존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선배님들이 일궈놓은 이 위대한 기술의 열매를 정작 그 주인공인 선배님들만 맛보지 못하고 소외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봇이 공장을 점령하고 세상의 일자리 지형이 통째로 붕괴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일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미리 읽고 올라타는 사람에게는
단군 일의 최대의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릴 것입니다. 낡은 지갑은 지혜로 채우고 식어버린 가슴은 다시 한번 자부심으로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로봇 혁명이 어떻게 전 세계의 돈줄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챙겨야 할 마지막 기회의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완벽하게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서늘하고도 뜨거운 자본주의의 진실에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셨다면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 제조업 화이팅! 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이 작은 선언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통쾌한 승전보를 우리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우리가 만든 이 위대한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선배님들의 찬란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앞으로도 돈이 움직이는 가장 예리한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